뿅. 자, 59번. 59번에 그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 함수. 즉 얘가 x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고, 조건 가에서 우리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뭐냐면 어떤 뭐 다항함수에 a를 집어넣은 것과 그거의 도함수 미분계수가 둘 다 0이 되면 무조건 fx 안에는 최소 x-a가 최소 2개는 들어있어야 돼. 최소. 이건 최소야. 그래서 조건 가에서 f2도 0이고 f'2도 0이니까 그럼 fx는 x-2의 제곱에 그럼 뒤에 거 하나만 몰라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되셨나요? 그럼 뒤에 건 모르니까 그냥 x 플러스 a 그냥 이렇게 써보죠. 최고차함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왜 f6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물어보냐면, 내가 여기다 6부터 대입해 볼게요. 6 대입하시면 4, 4, 16, 16 괄호 6 플러스 a 이렇게 되는데, 즉 a의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지.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셔야 되는 거야. 뭐 a의 최대값, 최소값? 됐나요? 됐나요? 그럼 이 녀석을 가지고 미분을 샬라샬라 해보자고요. 이렇게 미분을 하면 곱미분하면 되겠죠. 앞에 거 미분하시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지금 보이나요? f'x가 그 2차 함수인 건 보이죠? f'x가 f'x가 2차 함수인 게 보이고요. 뭐 2가 한쪽이 2고요. 얘가 0이 되는 값이 x축하고 만나는 지점이니까 이쪽이 2든 이쪽이 2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쪽이 2라고 하면 이쪽은 뭐 3분의 2-2a인가요? 여기서 뭐만 중요하냐면 f'x가 마이너스 3 이상입니다 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게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 이상이어야 되는 거거든.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마이너스 3 이상이니까 f'x의 최소값을 찾으면 그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 이상입니다로 문제를 푸셔야 되고, f'x의 최소값은 당연히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 이상입니다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뭐 둘 중에 두 개 아무거나 위치가 상관없어. 어차피 얘네들의 평균값으로 이 지점을 찾아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얘네들을 더해서 2로 나눠야겠죠. 둘 더하면 얼마냐? 3분의 6, 3분의 8, 3분의 8, 3분의 4 빼기 a인가요? 여기 들어갈 숫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f'x의 최소값은 f'의 3분의 4-a를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그 값이 마이너스 3 이상입니다를 풀면 이게 2차 부등식이 돼.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와서 a의 범위가 생겨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a의 범위가 생긴다는 건 a의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거든. a가 몇 이상 몇이야 이렇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a의 최대값, 최소값 집어넣은 게 그게 f6의 최대 최소입니다. 알았죠? 이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뚱뚱뚱뚱뚱뚱 59번이에요. 다음 60번 띠리리리 60번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대요. 뿅뿅 뾰뾰뿅 이런 조건이 있고, 실근은 이게 되게 중요해. 실근은 알파 베타 뿐이다. 조건 가에 그 fx는 0에 실근은 알파 베타 뿐. 베타가 더 큰 숫자. 그 말은 fx는 x축과 2번 만난다는 얘기죠. 그쵸? 그쵸? 3차 함수가 그쵸? x축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지금 fx는 0의 실근이 될 거니 x축과 2번 만난다는 얘기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4래. 그럼 x축과 2번 만나면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는 그래프는 극소값이 음수라니까
극대값이 x축에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 지점이 마이너스 4입니다. 그리고 작은 값이 알파, 큰 값이 베타입니다. 되셨나요? 됐죠? 됐죠? 그럼 기억번 그냥 참이죠. f 프라임 알파는 빵이냐? 참입니다. 됐어요? 자, 이제 이거 어떻게 찾을 건지 봅시다. 수학 2 인강 혹시 누구 거 들었어? 뭐 들었어? 아, 그럼 배웠겠네? 몇 대 몇? 그쵸? 자, 2대 1입니다. 그럼 요 점의 좌표가 3분의 알파 플러스 2 베타가 되겠죠. 2대1 내분점 공식을 써서 찾은 거고요. 이걸 왜 썼냐? fx식이 x축에서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를 관통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건데, 그럼 저 f에다가 3분의 알파 플러스 2 베타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치? 요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4니까요.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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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막 그런 공식들도 있는데,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막 이런 공식도 있고, 공식 되게 많아요.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별로 극대 극소 차 공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근데 요거 그냥 열심히 정리를 하시면, 집어는 얼마야? 3분의 2에 정리하면 3분의 2에 베타 빼기 알파에 제곱 곱하기 3분의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되거든. 좀 더 이쁘게 정리를 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27분의 4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 걔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정리하시면 알파 베타 값 각각 못 찾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다 묶여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알파 플러스 3이에요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니은번이 참인 겁니다. 됐나요? 됐나? 니은번까지 오케이? 니은까지 오케이? 자, 디귿번 F0이 16이면 얘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F0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인데 걔가 16이랍니다. 따라서 알파 제곱 베타는 16이어서 얘랑 연립하는 거죠. 얘랑 저 베타 자리에 알파 플러스 3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알파가 2, 3 알파 얼마 나와? 뭐라고? 아이고 씨. 알파가 4야? 마이너스 16. 그치? 알파가 마이너스 4, 베타가 마이너스 나올 거예요. 계산하시면. 이렇게 돼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18이 되냐? 안 되네요. 그쵸? 17밖에 안 되니까 60번 디귿은 9랍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9번, 60번이고요. 그 다음 62번 보겠습니다. 뿅뿅뿅뿅뿅뿅뿅뿅. 아이고. 60번 했고요. 62번. 3차 함수 f는 3차. 근데 fx 플러스 1, y는 fx 플러스 1은 x는 1에서 x축에 접해요. 그 다음에 y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x축에 접합니다. 그때 f4값 구하랍니다. 그러면 f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x 마이너스 1의 제곱 있고 3차 함수니까 무언가 하나 더 이렇게 있지 않을까? 그렇죠? x는 1에서 x축에 접하려면 그 1,0을 지나고 1,0에서 접선이 길게 0이니까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최소 2개는 가져야 되잖아요. 그치? 최소라는 말은 얘도 x 플러스 1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fx 빼기 1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곱하기 또 3차 함수니까 뭐가 이렇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항하면 여기 빼기, 이항하면 플러스 1.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을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놓고 풀 거냐면, 여기를 어떻게 놓고 풀 거냐면, 여기 근데 이제 여기 똑같이 들어가야 돼. 일단 뒤에,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C. 상수항은 몰라. 이게 같아진다고 보장을 못해. 이렇게 놓고 개수 비교만 잘해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개수 비교만 잘해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그냥 간단한 방법이죠. 이런 거고, 사실은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fx 플러스 1이 x는 1에서 x축에 접한다는 건, fx 그래프를 위로 한 칸 올렸을 때 x축에 접한다는 건, 올리기 전에는 그 y는 마이너스 1에 접해야 된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한 칸 내렸을 때 x축에 접한다는 건, 한 칸 내리기 전에는 y는 1에 접한다는 얘기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삼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뭐 1인지, 여기가 잠깐만 한 칸 올렸을 때, 한 칸 올렸을 때 x축에 접해야 되니까 여기가 1이고, 이게 지금 fx 플러스 1이거든. 그냥 이거 정리해도 되는데,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좀 이거 그냥 정리하면 a, b 관계식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았죠? 왜냐면 지금 그 총 3차식이라 최고차항 빼고도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3개의 항을 비교를 하면 미지수 3개까지는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이 상태로도 답은 찾을 수 있고요. 다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이건 이대로 그냥 계산해도 답 나오고요. 이대로 계산해도 답 나와요. 위로 한 칸 올렸을 때 이렇게 x축에 접해요. 그러면 한 칸 올리기 전에 fx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접하고 있고, 요점의 x좌표가 이제 1인 상황이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마찬가지야. 한 칸 내렸을 때 y, 그 x축에 접한다는 건 한 칸 내렸을 때가, 이게 한 칸 내린 그래프가 이거면 딱 한 칸 올린 녀석은 y는 1 이렇게 접하고 있고, 요점의 x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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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우리 이 박스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박스 안에 집어넣는다가 모든 3차 함수는 요 8칸짜리 직사각형 안에 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극대극소를 갖는 건 특히나. 이렇게 안에 다 들어옵니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입니다. 그러니까 변곡점에 해당되는 요 숫자는 이제 0이 되고요. 요점에 지금 y좌표가 여기가 1이고요. 요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x축이 딱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고, 혹시 이거 몇 대 몇인지 아시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얘 몇 대 몇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 이걸 내가 뭐 증명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그 변곡점의 존재에 대해서는 좀 아시나요? 모든 3차 함수가 이제 점대칭이 되는 그 대칭점이 존재하는 거 아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극소가 되는 x좌표랑 또 이 x축하고 만나는 요 x좌표까지 비율이 1대 루트 3입니다. 그러니까 요점 x좌표 지금 딱 0이니까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보면 여기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fx가 최고차 한계수만 모르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루트 3, 0, 그럼 이쪽도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즉 x의
x제곱 마이너스 3이어야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생기겠죠. 그럼 이거 a는 어떻게 찾을 거야? 1,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또는 마이너스 1,1을 지납니다로 찾으시면 돼요.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하면 a가 이렇게 2분의 1 나와서 fx 다 찾았어요. 이렇게 찾을 수도 는 있습니다. 이게 뭐 풀이는 짧게 할 수 있지만 이런 비율,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애초에 좀 알고 계셔야 하고요. 뭐 수능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 근데 내 생각에는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풀었다고 해서 누가 때려 죽이고 잘못됐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더 이쁘다고 해서 풀이가 더 좋은 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62번이었고요. 65번. 아이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f 프라임 3분의 11 0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x는 2에서 극대값 35를 갖고요. 최고 차이 계수 1인 3차 함수니까 그럼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는 요런 그래프여야 하는데 x는 2에서 극대값 35를 갖는다. 그 다음 조건 다가 굉장히 중요한데 y는 fx와 y는 f4라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얘네들이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거야. y는 f4라는 건 어떤 존재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어딘가 4가 있잖아 이렇게. 그럼 요 상수함수를 말하는 거야. y는 f4. 이런 식으로 긋는다는 거지. 4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요 점의 y좌표가 f4고 y는 f4는 그 점을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일 거야. 즉 그럼 f4를 그렸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4의 후보가 여기가 4가 있어도 되고요. 근데 여기에 4가 있어도 됩니다. 물론 4가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4는. 4가 여기 있으면 f4가 이렇게 그려져서 교점이 두 개인 거고 4가 딱 여기 있으면 교점이 이렇게 그어서도 교점이 두 개인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모른다는 거지. 이것만 봐서는. 근데 3분의 11이 얼마죠? 이게 3점 얼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황상 그러니까 음수인 거 보니까 4가 여기 있으면 3점 얼마가 여기 있게 될 거거든. 어떻게 아냐면 4가 여기 있다고 하면 이 비율이 2대 1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2니까 이 간격이 지금 3분의 10이 나와요. 3분의 10. 3분의 11이 나오나요? 이 길이가 2인데 3분의 2, 3분의 10 맞네요. 그럼 3분의 11이 여기에 있게 되는데 그럼 3분의 11일 땐 접선의 길이가 양수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조건 가가 4 둘 중에 4가 어딘지를 고르세요.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럼 여기가 4여야 하고 역시나 2대1 비율 관계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실제 간격이 2가 되니까 실제 간격이 1이 돼서 요 점이 5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fx가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써져 있죠. 문제 어디였지?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럼 x-2의 제곱과 x-5 이렇게 쓰고 플러스 35 이렇게 쓰시면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이렇게 쓴 거야. 얘는 아래로 35칸 내리면 x축에 접할 거야. 그치? 즉 아래로 35칸 내린 식이 이건데 요 녀석이 그럼 x축이 그때 이렇게 들어와 있는다는 거니까 x축에서 접하고 또 다른 지점 하나 관통하는 게 x-5니까 이렇게 써서 이항시켜주는 방식으로 식을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fx식이 저기까지 바로 뾰롱 하고 완성이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그쵸? 65번이었군요. 다음 66번. 아이고. (66번이) 저 방금 저 F4의 존재 있지. 저거랑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0이 0인 3차 함수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플러스 몇 x까지만 있다는 거죠. 상수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수항 없이 이렇게 돼 있는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2랑 F5랑 같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같다고만 했지 이게 0이네 1이네 뭔진 모르니까요. 그쵸? 이렇게 놨을 때 그래서 그 fx-p라고 써져 있는데 fxp라고 놔볼게요.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도록,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p의 최대값은 f이다.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냐면 그 p의 최대값이 f2라는 말은 2를 예를 들어 2가 여기 있어. 그럼 f2가 여기 있어. 이 값을 p로 잡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y는 p를 그렸을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 근데 p가 여기, 2가 여기 있어도 돼. 그럼 2가 여기 있어? 그럼 이게 f2가 여기 있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실수 p의 최대값이 f2이다라는 말이 요 자리가 f2가 극대값을 갖습니다. 이런 의미여야 되는 거. 여기까지 오케이? 2에서 극대값을 갖습니다라는 게 돼야지. 실수 두 개, 아니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나오는 게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개밖에 없어. 그치? P는 얘 아니면 얘여야 돼. P 값은 지금. 그쵸? 근데 그 중에 최대값은 이니까 위에 있는 값을 말하는 거고 그 값이 F2랑 똑같습니다니까 F2가 2가 여기 있다는 보장은 없어. 2가 여기 아니면 여기여야 돼. 2가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라는 얘기야 사실. 근데 F2랑 F5가 똑같으니까 여기가 2, 5 요구르트라는 얘기죠. 요새도 팔아요? 2, 5? 자, 그러면 2대1 비율 관계에 의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실제 길이가 3이니까 길이가 2, 1 잡으면 되고 여기 딱 4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이걸 푸는 방법은 이제 되게 많죠. 이게 이 값을 k라고 해보면 이 값을 k라고 해보면 2,k에서 접하고 5,k를 지나니까 x-2의 전체 제곱에 x-5 플러스 k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근데 우리 문제 f0이 0이다 이용해서 k값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 f0이 0입니다 이용하시면 k값이 바로 나올 거예요. 오케이. 물론 인테그랄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 정도 인테그랄은 사실 적분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렇죠. 다 계산해서 적분만 한번 해주시면 답 찾을 수 있습니다. 66번이었어요. 경민 이해 갔니? 이해 가니? 이해 가니? 잠 좀 깼니? 안 졸립지 지금? 졸립니? 아 그래? 큰일 났네 쟤. 66번. 방금 했네. 68번.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시간이 안 가냐? 왜 이렇게 오늘 시간 한 6시간 수업한 것 같은데 나 지금. 자, fx 3차 함수가 있고요. 1차 함수 gx가 있는데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 fx 곱하기 gx는 x는 p와 q에서 극소랍니다. C, D, E, G, F, B, A. 빠밤빰빰빰빰빰. 그러면 극소를 갖는다는 건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그 순간 이 극소가 되는 x좌표야. 그치? 그쵸?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을 해볼 건데 아이고 68부터 해야 되는데 아이고 좀 이따 다시 할게요. 9번 68번 봅시다. 미안해요. 자, 왜 그렇지?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1에서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고 1이 아닌 지점에서는 전부 다 도함수가 x-1이래. 그러니까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닌가? 뾰로로로롱 여기 빵꾸뽕 뾰로로로롱 이게 f'(x) 그래프 아닌가? 어이구 이거 어디가 오타가 있네?
긴 2번 중에 하나가 오타겠죠? 일단 둘 중에 하나는 프라임이 안 서 있을 겁니다. 그게 오타일 거거든요. 그럼 일단 둘 다 풀어보고 답을 봐서 답에 맞는 게 아마 답에 맞는 보기를 찾으면 이제 오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 프라임 x는 얘는 존재하죠. 0이에요. 이 값이 없어도 그냥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는 거냐, 이 그래프를 타고 가는. 그치? 근데 이게 얘는 존재한다고 이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심지어 있잖아 얘들아, 도함수가 계속 연속이야. 도함수의 연속과 불연속은 원래 함수의 연속, 불연속 이런 걸 결정하지 않아. 봐봐. 얘를 이렇게 써볼까? 얘를 x-1이야. 이때도 x-1이야. 언제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걸 가지고 얘 fx 찾아볼래? 뭐 적분을 해야 하긴 하지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1과 2분의 1 x제곱 빼기 x 플러스 c2인데 이 c1, c2가 똑같을 필요가 없거든. 이게 절대. 말 그대로 1 오른쪽과 1 왼쪽에서 그냥 다른 함수 두 개가 미분했을 때 식만 똑같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쟤는 만족하는 거거든. 이해돼? 즉 이게 1에서 둘이 극한값이 똑같다 이런 보장이 없어요. 우극한, 좌극한이. 아무 상관이 없어. 100, 0 이래도 상관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에서의 우극한, 좌극한은 얼마든지 달라도 돼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 좌극한이 일단 똑같아야 되는데 그걸 보장할 수 없다는 거지. 되셨나요? 니은.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답 몇 번 써져 있어요? 잠깐만. 68번 답을 나도 몰라서 4번 써져 있는데, 그니까 니은번이 프라임이 빠진 겁니다. 지금. 그쵸? 니은번에 프라임이 없는 거겠죠? x는 1에서 당연히 이건 68번 답 틀렸어. 이거 답 보기 어딘가에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디귿도 틀렸거든요, 지금. 디귿 보기가 틀렸어요. 이게 불연속이라고 보장을 할 수 없어.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연속이 될 수 있어요. 연속이 될 수 없어요. 이게 리미트 1 플러스일 때 f 프라임 x라는 게 이게 우미분계수잖아. 그쵸?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일 때 f 프라임 x가 지금 좌미분계수잖아. 오케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인데 이거 두 개는 이미 똑같다고 밝혀져 있어. 그치? 근데 우리가 그럼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첫 번째, x는 1에서 연속. 두 번째, f'1이라는 게 존재. f'1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1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되는. 잠깐만, 우리 좀만 이거 다시 생각해보자. 오케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만약에 fx가 x는 1에서 연속이야. 근데 x는 1에서 연속, 일단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됐으니까 1도 정의는 돼 있어야 하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1도 정의는 돼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연속이 돼버리면 무조건 미분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 조건이. 왜 그러냐? 그래프가 그럼 선생님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래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문제에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1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함수가 달라버리면, 아예 식이 달라져 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1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와 1 왼쪽에서의 미분계수가 똑같으려면 같은 함수의 상수항 부분만 다른 함수가 오른쪽 왼쪽에 써져 있어야 돼. 근데 그 녀석이 만난다고 해봐. 심지어 원함수에서. 그러면 같은 함수가 계속 이어져 있는 꼴이거든. 그럼 이건 미분 가능한 건데. 미분 가능하면 F'1 값이 있겠죠. 우리 문제에서는 F'1이 없다며.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같은 함수가 상수항이 다르게 돼 있어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문제에서는. 따라서 불연속이다가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아,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자, 69번. 아, 힘들어. 아까 그랬던 거 다시 그려야겠죠. 이거 맞니? 수능 며칠 남은지 아는 사람? 116일? 16일 2주 후면 100일이네? 시간 진짜 빨리 가겠지? 니네 곧 있으면 서른 돼 있어. 이게 나이라는 게 정말 상대적인 느낌인 게, 처음에 대학교 들어가 보면, 이제 대학생이 돼 보면 알 거야. 대학생이 딱 되면 선배들이 학교 가면 있잖아. 진짜 어른 같아. 진짜 대학교 3학년, 4학년 보잖아. 아저씨야, 그냥. 진짜로 신입생 눈으로 보는 대학교 3, 4학년은 진짜 어른 같아. 여자애들은 진짜 어리거든. 군대 안 가니까 여자애들은 뭐 23살, 4살 이럴 거 아니야. 휴학 좀 해도 25살 이란 말이야. 진짜 어른 같은데, 내가 3학년, 4학년이 되잖아? 나는 신입생이랑 친구 같아. 3학년, 4학년 입장에서 느끼는 신입생들은 그냥 또래야, 같은 또래야. 그런 느낌인데, 나는 군대를 좀 늦게 갔어. 가기 싫어가지고 버티다가 좀 늦게 갔는데, 내가 24살 때 군대를 갔거든. 근데 우리 부대에 누가 있었냐면, 내 일주일 선임 중에 28살짜리가 있었어. 그 사람도 늦게 온 거야. 운동선수 하다가, 운동선수들이 원래 군대를 좀 늦게 가. 진짜 너무 아저씨인 거야. 28살을 보는데. 와, 저 몸도 늙고 그래가지고 저 신체 능력 떨어지는데 군생활 잘 할 수 있나, 이런 걱정이 되는 그런 나이야. 28살. 근데 내가 28살이 됐을 때는 똑같아. 나 아직 20살이랑 똑같아. 같은 또래야, 그냥.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아직도 내가 근데 한 30살까지 내가 지금 한 6년 정도 남았는데, 사실 어릴 때 다쳐서 그래. 계단에서, 도봉구 살 때 2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얼굴이 붓기가 아직 안 빠져서 지금 이 모양인 거고, 붓기 빠지면 되게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나도 아직도 내 고등학교 시절이 엊그제 같고,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똑같거든. 다 똑같아. 아무도 변한 게 없어. 생김새도 다 똑같아. 그냥 살만 조금씩 다들 쪘어. 그냥 배만 좀 더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언제 이렇게들 친구 부르면 애기 데리고 나오고 막 지 새끼 데리고 나오고 이런 게 조금 적응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솔직히 나는 니네랑 같은 또래라고. 그건 아니야? 그건 좀 심했어? 근데 아직 젊은데 나도
뭔가 내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니네 다른 반 학생 누구한테 물어봤어. 니네한테도 물어봐야겠다. 그냥 길 가다 그냥 딱 나 정도 생긴 사람을 그냥 보면 그냥 아저씨라는 느낌이 들어. 그냥 솔직하게 그냥 아저씨 그냥 뭔가 구분이 있잖아. 니들 그 딱 선이 있을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뭔가 뭔가 청년이다. 청년? 그런 용어를 쓴다. 청년이다. 아니면 아저씨다. 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 봐봐, 영주 애들이 가다가 어떻게 가다가 나를 보면 아저씨 같다. 아저씨라는 생각이 들어. 저 정도면 이제 아저씨다. 내가 저번에 충격을 받은 게 다른 반에서 이걸 물어봤는데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아저씨죠. 그러더라고. 어때? 아저씨야? 이제 아니 당연히 오빠는 아니지. 그거밖에 없는 거야 오빠랑 아저씨? 그렇게 따지면 아저씨가 맞지. 오빠랑 하기엔 좀 그렇지. 자, 봅시다. 69번. 괜히 얘기 꺼내 상처만 받았네. 자, fx 3차 함수, fx 3차 함수와 gx 1차 함수가 그림과 같고, 그 b랑 d가 3차 함수의 극대극소가 되는 지점이래요. 그때 fx랑 이렇게 gx가 곱해진 함수는 p랑 q에서 극소를 갖는데 그 극소를 갖는 지점, 물론 3차와 1차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4차 함수가 되겠지. 극소를 갖는 지점을 구해보세요 이건데, 얘를 미분을 하면 f'x gx 더하기 편의상 얘를 hx라고 합시다. 그럼 이 녀석이 h'x거든. 자, 내가 이런 표를 하나 좀 그려볼게. x의 구간하고 f'x하고 gx하고 fx하고 g'x하고 h'x하고 이렇게 6칸을 총 만들 건데, 그러니까 증간표 비슷한 걸 만들 거야. 증간표 비슷한 걸. x의 첫 번째로 a보다 작은 범위를 집어넣어 볼게요. a보다 작은 범위를 집어넣어 보면 f'은 요 부분이니까 기울기를 봐야겠지.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는 양수고, gx는 함수값을 봐야 되니까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고, fx는 함수값을 봐야 되는데 fx의 함수값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고, g'은 얘는 계속 증가, 얘는 고정이야. 얘는 고정이죠. 그렇죠? 고정.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해서 더한 게 h' 값이니까 음수인 게 확실히 보일 겁니다. 그렇죠? 되셨나요? a보다 왼쪽에서는. 그럼 a와 b 사이 f'은 아직도 증가하고 있죠. 여기 양수에. gx 함수값은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고, fx의 함수값이 여기가 이제 양수가 되고요. 여긴 양수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간지러워. 몰라요가 맞네요. 몰라요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쵸? gx 아직 아래쪽에 있으니까 f' 증가. 오케이. 그 다음 b와 c 사이. b와 c 사이에서는 f'은 이제 감소하고 있고요. gx는 아직도 아래쪽에 있어요. 함수값은 x축 위에 있고 얘는 고정입니다. 즉 여기 양수로 고정이에요. 오케이? 즉 그러면 a에서 c 사이의 어딘가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h'의 부호가. 그치? 이해돼? 그게 a, b 사이인지 그게 여기인지까진 모르겠으나, 근데 그 상대 위치를 찾아야 되나? b랑 c 중에 누가 더 큰지 찾아야 되겠네? 그러면 이 사이에 이거 끼워야겠다. b일 때. 딱 b일 때 한번 찾아볼게요. b일 때. b일 때 f'이 여기가 0이죠. 얘는 음수입니다. 그 다음에 fx 함수값은 양수고요. 얘도 양수니까 이건 양수입니다. 그쵸? 그럼 이미 요 사이에서 변했을 거예요.
이해됐니?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게 A와 B 사이에 하나 있어야 하니까 1, 2번 중에 답이 하나입니다. 그렇죠? 1, 2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D 사이에 있는지 DE 사이에 있는지만 잘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가운데 볼 필요 없고 이제 C부터 D까지 볼게요. D까지. 자, C에서 D 사이에서는 F'은 감소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고요. GX의 함수값이 이제 여기서부터 양수고 얘도 양수로 고정이고 fx의 함수값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이제 음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음수가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 얘도 이거 D일 때 따로 보시면 얘가 0이고 gx의 함수값 양수고요. fx의 함수값 음수고요. 얘는 양수로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얘 아직 음수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답이네요. 이 사이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겠네요. D랑 이 사이에서. D랑 이 사이가 이거 아마 모르게 나올 텐데 즉 2보다 큰 범위를 보시면 2보다 큰 범위에서 F'이 증가하고 있고 GX 증가하고 있고 FX 증가하고 있고 얘도 증가하고 있어서 여기가 이제 양수가 나오거든. 즉 D의 도함수는 아직 음수였는데 2보다 큰 어디선가 잡아서 도함수의 부호를 보니까 양수로 바뀌어 있다는 말은 D에서 이 넘어 어딘가에 이미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좀 더 세분화해서 찾아야 되는데 D랑 E 사이를 내가 굳이 보지 않은 이유는 1, 2번으로 답이 압축이 됐고 CD 사이인지 D 사이인지만 보면 되니까 CD 사이는 확실히 아니니까 그냥 관례상 찾아준 거예요. 알았죠? CD 사이는 아니니까 사실 나는 이거 찾았으면 그냥 답이 2번입니다. 그냥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렇게만 풀고 넘어가도록. 뭐 이상한 거 없죠? 자, 70번. 4차함수 fx의 도함수 f'x가 그림과 같고요. f'알파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f0은 0이랍니다. hx는 fx보다 딱 2만큼 더 큰 숫자, 2x를 더한 숫자일 때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걸 나타내고 있네요. 70번은 선 좀 잘 좀 그리자. 알파 F' 알파 F' X.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대. 즉 마이너스 2는 더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근데 우리 HX가 FX 플러스 EX입니다. 그리고 F0은 0이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H0도 0이어야겠네. 그치? H0도 0이고요. 두 번째, H'X는 F'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대로 두 칸 올린 건데 그대로 두 칸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값이 X쪽보다 위쪽에 Y쪽, 그게 왜 이 간격이 2보다 짧다라는 게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걸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H'의 그래프가 뾰로로로로로로 이렇게 돼 있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H'. 그럼 H'은 X축하고 만나는 게 한 번밖에 없으니 여기를 얼마로 잡을까? 여기를 몰라 뭐 K라고 잡아보죠. 즉 H의 그래프의 개형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 없이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여기 알파가 되는 지점이 여기 변곡이 되는 순간, 여기가 알파인 거죠. 변곡이 되는 요 순간이 이제 알파인 겁니다. 이게 H의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거죠. 여기가 K겠죠. 극소가 되는 순간이 K가 되는 이런 상황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원점은 어디 있냐면 여기가 음수인 건 지금 확실해. 왜냐면 요 점의 X좌표가 지금 음수니까.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가 음수인 건 확실해요. 음수. 요점 X좌표가. 그치? 처음 fx의 그래프를 보니까. 그럼 원점 0은 이 어딘가 있겠지. 0과 알파 사이, 음수와 알파 사이에 있겠지. 근데 이 순간이 언제냐면 이게 기울 그래프를 좀 더 잘 이쁘게 그려볼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번 꼬부라지고 다시 꼬부라지고거든. 변곡점이 두 번이 생기는 거야 지금. 아래로 볼록이다가 위로 볼록이다가 다시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건데, 즉 접선의 기울기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졸라 커졌다가 살짝 작아지다가 다시 커지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이때가 제일 크고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좀 작아지다가 다시 커지는 거잖아. 계속 양수이긴 하지만. 즉 이 첫 번째 변곡이 되는 순간이 저 음수라고 표현한 요 지점이고, 여기가 그 두 번째 변곡인 순간이 알파. 정확히 따지면 이제 이런 거죠. 0이 요 사이 어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문제에서 H0은 0이잖아. H0은 0이니까 0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X축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기에 디귿번 참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고 할 수 있어요. 교점이 무조건 두 개밖에 안 생길 거거든. 기억, 니은번 0부터 알파까지. 0부터 알파까지 고작 이만큼이거든. hx는 증가하죠. 지금 그치? 위로 올라가니까 증가합니다. 기억번 h 프라임 알파는 양수입니다. 기억번 참이에요. 그래서 다들 기억, 디귿, 니은번 보기 좀 이상하지 않냐? 기억번 h 프라임 알파인데 0부터 알파까지 감소하냐고 물어보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 고2 문제죠. 고2 문제. 고2 11월 달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70. 졸라 많네 지금. 71번.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 딴딴딴. f 프라임 x가 자, 기억번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쵸? 아, 그리고 명심해야 될 건 도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도함수의 그래프는 원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알려주는 거지, 그 개형이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몰라. 무언가 또 다른 함수값에 대한 정보가 무조건 하나가 더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기억번에서 ABC가 다 똑같으면 그럼 f 프라임 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그럼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x축에 a일 때 이렇게 접하는 게 이게 f 프라임 x고, 그러면은 원함수 그래프가 증가하고 또 0이 됐다 증가하는 거니까, 아닌데 감소하고 0이 됐다 증가하는 거니까 이게 뭔가 마치 2차 함수 비슷한 그래프가 이게 4차 함수의 그래프의 대개형이지. 근데 문제는 이 그래프에서 x축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야.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 있냐 물어보는데 x축이랑은 안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x축이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 기억번은 사실 그러니까 함수값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억번은 틀린 거예요. 알았죠? 사실 그래서 함수값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서 기억번은 읽어보지도 않고 틀렸다고 해도 됩니다. 근데 니은번 같은 보기 보시면 무언가 특정한 함수값이 주어진 건 아니지만 어딘가 fa, 즉 a일 때 함수값이 뭐 음수네 뭐네, 뭔가 함수값에 대한 이런 언급이 되어 있잖아.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알 수 있다는 거지. 니은도 디귿번도 뭔가 함수값에 대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x축의 위치를 뭔가 이걸 토대로 유추를 해보라는 거구나 정도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기억번은 x축에 대한 위치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사실 읽어보지 않고 여기가 뭐라고 써져 있든 여기가 뭐라고 써져 있든 사실 기억번은 이제 거짓이 될 것 같아요. 니은. 자, A랑 B는 똑같고요. C는 다르대. 그 말은 저 3차 함수가 둘 중에 하나, 똑같은 인수가 두 번 있다니까 X축에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죠. 3차 함수,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 건 확실하니까 이렇게 되거나, 그럼 여기가 A이자 B가 되고 여기 혼자 다른 게 C가 되는 거죠. 여기가 A이자 B가 되고 혼자 다른 게 C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원함수의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이때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0 됐다 또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기억,
니은 번 FA가 0보다 작으면 이란 말은 요점의 y좌표가 FA인데 여기서는 x축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가 FA인데 그럼 요점의 x축이 이렇게 위쪽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쪽 더 올라가니까 어떤 그래프에서도 x축하고 두 번 만난다가 보장이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니은 번 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T급번 A, B, C 순서대로 또로로로롱. 이거 FB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그럼 도함수가 감소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 더 아래에 있을지 얘가 더 아래에 있을지는 이제 이런 간격이 결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어차피 여기가 FB거든. 여기가 B, 요점의 Y좌표가 FB여서 FB가 0보다 작다는 말은 X축이 그럼 걔보다 위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X축과 무조건 딱 두 번만 만날 겁니다 라고 보장을 할 수 있어서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디귿번 참입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70 그럼 오답이에요. 4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 양수 맞는데, 그쵸? 그러면은 답이 오답입니다. 이건 74번 한 130번 푼 것 같아요. 애들 가르치면서 진짜 130명 가르치면 한 100번 질문 나오더라고. 아이고. 잠깐만, 우리 학생. 아, 74번. 자, 74번 4차 함수가 4 루트 2 아닌가? 2 루트 2 그래프가 내가 잠깐 그냥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보시면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을 사실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4차 함수가 여기서부터 더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4, 여기가 3. 극소가 되는 지점이 여기가 아마 2루트 2가 될 겁니다. 미분해 보시면 2루트 2, 뭐 여기가 2, 뭐 여기가 1. 0에서 접하고 이게 우함수 좌우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이거 어떻게 그리냐 이거.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4 극소가 갖는 요 값이 요렇게 fx가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미분은 니들이 해보세요. 미분해서 그냥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우함수가 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두 개의 조건 가는 구간 K 초과 K 플러스 1 사이에서 F'X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은 fx가 감소하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이런 걸 언급하죠. 그럼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K 값을 한번 다 찾아봅시다. 큰 거부터. 자, 큰 거부터 써볼게. 3은 안 돼요. 3부터 4까지 감소하지 않잖아요. 4부터 5까지 앞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이쪽은 안 되고 2도 안 됩니다. 2부터 3까지 계속 감소한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큰 거부터 1 됩니다. 0도 되겠죠? 0부터 1 사이 감소하니까. 근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또 안 되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도 안 되고 마 3부터 마 2까지도 안 되고 대신 마 4부터 마 3까지 마 5부터 마 4까지 마 6, 이 계속 됩니다. 이제 이쪽은 얘네 둘만 따로 놀고 얘네가 계속 돼요. 이제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면 이게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거고요. 조건 나는 F'K랑 F'K 플러스 2를 곱해서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게 있잖아. 얘를 따로 다 볼 필요 없이 어차피 가 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만 찾는 거니까 가를 만족시키는 것 중에서만 나 만족시키는 거 찾으면 돼. 그치? 두 개 동시에 교집합 찾는 거니까. 그러면 K가 1일 땐 큰 거부터 이렇게 찾은 거 집어넣어보죠. 이렇게 되는데 봐봐.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야. F'Il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니까 3일 땐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가 양수야. 음수니까 이게 답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K가 0인 거. 그럼 근데 F'0 F'2인데 얘가 빵이어서 안 돼. 그치? 곱하면 빵이니까 넌 안 돼. K가 마이너스 4인 거. 그럼 F' 마이너스 4 F'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4 봐봐. 마이너스 4일 때 접선의 기울기 음수, 마이너스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얘 음수, 양수 0보다 작아. 너 돼. 나머지는 K와 K 플러스 2가 두 칸 간격이잖아. 이때보다 더 두 칸씩 가면 접선의 기울기가 둘 다 음수만 나와. 더 두 칸. 다 음수만 나와. 접선의 기울기가.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나머지는 관찰을 몇 개 하다 보면 전부 다 얘도 음수 얘도 음수가 나올 거라 전부 다 양수만 가질 거라 가능한 게 마이너스 4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K 값의 제곱의 합이 17이 나오시겠죠. 그렇죠? 71번 4번이었고요. 다음 77번. 아하하하하하. 3차함수 y는 fx와 4차함수 y는 gx의 도함수가 각각 그렇게 그려져 있고요.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도함수가. 역시나 내가 hx라는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hx라는 이름을 fx 빼기 gx를 그 hx라고 이름을 붙이면 h'x가 f'x 빼기 g'x니까 이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놓고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g'x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x축이 여기 이렇게 들어있대요. 아이고 이렇게 안 맞나는데 다시 무슨 밥그릇같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는데 기억번 0보다 작은 쪽 0보다 작은 쪽에서 얘가 F'인데 0보다 작은 쪽은 F'이 무조건 G'보다 항상 더 크잖아. 그 말은 지금 Y는 Fx 빼기 GX라니까 Y는 HX가 증가하니 물어보는데 H'X가 양수임을 의미하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건 F'이 G'보다 크니까 H'이 양수임을 의미하고 그럼 HX가 증가함을 의미하니까 기억번 참이겠죠. 되셨나요? 0보다 X가 0 작은 범위의 Y축이니까. 형님 오케이? 니은번 Fx 빼기 Gx는 한 개의 극소값을 갖는다는데 여기 봐봐. 내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뭔 말이야. 교점을 기점으로 얘네들의 위치가 바뀌어요. 얘네들의 위치가 바뀐다는 건 H'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내가 이걸 H'의 부호를 쓴 거죠. 지금 여기도 플러스예요. H'의 부호를 쓴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긴 H'이 극대가 되는 지점, H'이 극소가 되는 지점, H'이 극대가 되는 지점. 즉 극대 두 개, 극소 하나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극소값을 갖는다. 그쵸? 극소값 딱 한 개 가질 거니까 니은도 참이에요. 되셨죠? 디귿. 틀렸어요. 읽어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왜? X축의 위치. 이 4차함수 극소값 하나 갖는 4차함수인데 극소값을 하나 갖는 4차함수야. 극소값 하나 갖는 극대값 두 개, 극소값 하나 갖는 4차함수거든. 이렇게 생긴.
근데 전혀 X축의 위치에 대한 함수값에 대한 힌트조차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F 프라임, G 프라임 0만 0인 걸 알지 F0, G0이 얼마인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HX에 대한 함수값이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형이 이런 것만 알지 X축이 어디 있을지를 몰라요. 어디 있을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이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해도 틀렸고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 뭐라고 써 실근 무슨 근을 갖는다고 써 있어도 얘는 다 거짓입니다. 특히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3차 함수에서는 대신에 3차 함수에서도 이제 거짓이겠죠. 세 실근 가질 수도 있고 어쨌든 함수값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도함수의 그래프만 보고 원래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는 건 무리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7번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칩시다. 여기서 끝내자. 이거를 잠깐만 우리 77까지 했고요. 이번 주 숙제를 근데 또 받아가셔야 하고요. 틀린 거 오늘 숙제 중에 틀린 거 다시 한번 좀 풀어보고 오시길 바라고요. 숙제를 나눠드리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뿅.